자, 이제 오후장 앞두고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는지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증권사 실전투자제의 우승, 그리고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자, 지수가 좀 높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수급 상황은 그닥 좋지 않고 개인의 힘으로만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수급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네, 환율도 좀 올랐고, 그리고 또 이게 동조화된다고 하는 게 우리 시장에서도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동조화되지 않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또 보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미국 증시가 또 똑같은 게 재방송된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우려가 또 우려를 낳고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거다. 그리고 또 주말 프로그램, 오후 프로그램에서 제가 계속 키워드에서도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나온 게 뻔한 얘기입니다. 새로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거를 또 우려가 잘 돼도 걱정이고요. 안 돼도 걱정인 게 시장인 것 같은데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일단은 반복된 우려감으로 하락을 했고요. 지표들도 마찬가지로 좀 안 좋게 나오니까 또 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대신 시장이 충격이 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미국 시장 그 투심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이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때보다 오히려 이 탐욕 지수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투심들도 지금 쉽게 꺾이지는 않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우리 시장까지도 조금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개인들 매수세가 그래서 좀 받쳐주는 게 나오고 또 시장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도 그게 연결되는 게 추가 긴축 가능성이 계속 나오는데 추가 긴축을 한다 하더라도 좀 미국에서도 좀 힘들 것 같다는 예상이 또 반대로 나옵니다. 은행이 지금 완벽하게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은행 리스크가요. 그래서 일단은 조심조심 투심을 좀 유지는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에게 다가온 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소비 부진 계속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는 이미 와 있는 건데 지표로 이걸 발표하듯이 좀 하는 게 나오는 것 같다 그러는데 이제 일단 소비 부진 현실화가 좀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에 좌우를 하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지금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 하면은 겁내지 말고 바로 직전에 저점을 보거나 또는 저항선을 좀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는 저항선이 잘 아시겠지만 저항선을 돌파하면 그 저항선은 지지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 최근에 이제 이 저점이 여기 2350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최근에 2460 또는 2480 구간 요 장기평선 구간 이 구간을 지지하는지를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거기까지 떨어질 급락이 나올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급등이 나올 이유도 없지만 일단은 해소를 하면서 가는 게 오히려 호재처럼 연결이 돼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이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왕 좀 박스 구간 길게 간다 그러면 상단의 이 제한을 좀 높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흐름은 괜찮다고 보고요. 오늘 오전 시장에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좀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원전 관련주 좋은 이슈로 다시 미국하고 또 협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강세 나오는데 뭐니 해도 이번에는 에코프로 그룹의 강세에 이어서 또 나오는 포스코 형제들, 포스코 그룹주가 이제 강세 출발한 게 또 오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인 기관 양시장 매도 우위를 하고 환율 상승 나오는 거 그리고 조선주가 반등 나오는 게 좀 눈여겨볼 만하다. 제가 한 2주 전에 앞으로 조선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업황이 좋다고 나오고 있으니까 좀 관심 갖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조선주들 그리고 전력망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철강 관련주들이 금요일날 시간에도 좀 강세가 났습니다. 관세 이슈가 이제 좀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이 되면서 철강 관련주들 그래서 이제 포스코도 가는 그런 영향도 있는데 작은 철강주들은 이미 금요일날 시간의 상승 상한가 시세가 나오고 오늘 대부분 음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주식은 이렇게
반복되면서 학습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일전에 제가 금강철강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네, 그때하고 좀 비슷하게 갑니다. 물론 모멘텀이 되는 이슈는 좀 다르지만 계속 반복되면서 패턴이 비슷하게 간다는 거는 나중에 또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두고 네, 가볍게 먼저 움직인 애들, 그 다음에 크게 가는 애들 나눠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바이오 섹터도 좀 보면 종목별로 계속 순환, 강세 이어집니다. 뭐 박셀바이오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주에 엔터 관련 종목들 네, 좀 움직임이 좀 났었잖아요. 그 흐름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컨텐츠 흐름도 유지되는 게 이제 오전 시장의 특징 좀 살펴볼 만한 그런 특징들이라고 보고 또 점심시간도 오늘도 편안하게 준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참 편안한 점심을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자, 오후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뭐 미국장도 침체에 대한 우려도 좀 계속 잔존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오후장에 봐야 될 키워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침체는 뭐 제가 거시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종목을 잘 선정하는데 특화된 전문가인데 네, 아시다시피 뭐 수익률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시장을 몇십 년을 이렇게 좀 살아온 것, 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없더라도 우리가 차트를 한번 쭉 볼 수가 있죠. 자, 그 차트가 떨어졌을 때 급락이 나왔을 때 왜 급락이 나왔었지? 이런 걸 찾아보면 뭐 코로나도 있고 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고 IMF도 있잖아요. 그 잘 보면요. 다 뻔합니다. 어차피 지금 지수가 바닥에 있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생활에서 그게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좀 보인다는 거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 그랬죠. 그게 차라리 좀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좀 나을 거라는 말씀을 저는 감히 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일단은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계속 이렇게 맞부딪힙니다. 우려를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 그 매파 발언을 하는 사람들. 근데 기대감은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자, 우리가 이제 기대한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잘 보면 매파 발언을 했던 위원들이든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든 모든 내용의 플로우는 중심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종료에 가깝게 발언들이 살짝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그게 팩트고 이미 침체하지만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아신다면 아마 주가의 흐름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뭐 오르는 건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 일단 밥상 물가부터 여러 가지 그게 다 침체로 오는 전조 증상이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또 키워드 살펴볼 게 있죠. 물가 얘기 잠깐 들었는데 설탕값이 또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12년 만에 최고가 일명 슈가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좀 나오는데 인도에서 수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또 영향도 받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상기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설탕 말고도 다양한 소프트 곡물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곡물주들이 급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설탕 관련주 보시려면은 당연히 최근 반응이 잘 나온 애들을 먼저 봐야겠죠. 대한제당이 반응이 먼저 이렇게 나오고 나서 지금 조정 구간에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볼 만한 차트 5일선이 120일선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거래량 돌파하고 이런 종목들 그리고 CJ 제일제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설탕이 그냥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좀 들어가는 사카린 관련한 회사들 예전에 다 나왔던 게 있습니다. 예, 경인양행이라고 있죠. 네, 경인양행 마침 주가도 이렇게 바닥에서 지금 돌리려는 흐름 그리고 보락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송홀딩스 이런 종목들 설탕과 관련해서는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시장의 오늘 오전의 특징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원전주가 좀 특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원전주가 움직일 때 대장들이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전기술, 그리고 한전산업, 한전 KPS 얘네들이 지금 오늘 큰 형들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잔잔발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작은 애들도 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G2파워 높은 그 수익률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쉬웠다면 우진이라든가 우리기술이라든가 보성파워텍까지 작은 애들 보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런 큰 형님들도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수급도 좋아지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 20% 이상 상승 나오죠. 자, 뉴스는 확인하고 분석하는 거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이전에 나왔던 거, 우려가 나왔던 뭐 그런, 웨스팅하우스의 뭐 잡음들,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조정이라고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저에겐 다행히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이 원전주들, 지금 큰형들이 움직였다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놓쳤다면 이런 흐름들이 다시 반복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뉴스를 믿지 말고 잘 분석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머스크 관련 이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스타쉽 발사 허가,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챗 GPT 시장 진출한다, 관련된 흐름들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애플에서 WWDC에서 MR 헤드셋을 플러스 알파로 해서 뭐 공개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관련 종목들 흐름도 지금 살짝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요 산유국이 이제 감산에 들어갔죠. 그래서 유가 관련주 중에서 일전에 말씀드린 종목들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까 말까 하는 흐름을, 또는 그때도 시세가 나오고 나서 추세가 지금 죽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중앙에너비스, 그다음에 뭐 흥구, 석유, 뭐 이런 종목들 있죠. 그다음에 뭐 한국석유라든가 이런 거 종목들, 지금 유가 관련 종목들도 지금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뭐 박스권 요 정도에서 상단에서 좀 놀고 있는데, 현금 비중은 한 30%, 50% 유연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면서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쫓아가는 매매는 당연히 안 하시는 게 좋은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후장에 대한 포인트들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추천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보면 될까요? 네, 오늘 추천주 말씀드리기 전에 일전에 우리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YG엔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분기 이후에 한번 봐라. 뭐 1차 목표가 달성한 후에는 그다음에 천천히 뭐 공연을 즐기듯이 2분기 이후에 한번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새 이게 또 다시 66,000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이거 2분기 이후에 목표가를 만약에 설정하신다면 한 72,000원 설정하시고 천천히 이 엔터주 관련된 흐름들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KPF라는 종목입니다. 네. 아이고, 이게 잠시만요. KPF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은 자동차용 단조품, 그리고 뭐 건설이나 산업기기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화스너라고 하는 그런 산업용 화스너 제품 생산하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뭐 풍력용까지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년 대비 실적이 이제 크게 개선됐고, 또 2022년도 그 매출이 8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습니다. 이 회사가 선박용 전선의 고부가 가치 기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60년 수명을 가능한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해서 한국수력 원자력의 신고리 5호기, 6호기에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 중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글로벌 선박용 케이블 점유율 1위인 TMC를 인수하면서 거기 악성 수주를 좀 소화하면서 이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 올해는 그 수익성이 개선된 매출을 유지하면서 전망이 좀 밝고, 또 최근에 요 바닥에서 상한가난 기술적 흐름이 있습니다. 거래 동반해서. 그리고 저점을 높이면서 요 구간에서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다음 요 목표가 고점이죠. 네, 저항선을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종목을 들어가신다면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가에서 아래로 최근의 저점으로 기준해서 한 3분의 1 정도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7,500원 정도 설정하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5,850원인데 이 회사의 BPS가 9,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주 현저하게 저평가된 종목이고, 원자력에도 좀 이슈가 연결이 돼 있고 풍력에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좀 재미있게 신재생 에너지 동향과 함께 살펴보면서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의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친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KPF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도 마감을 같이 함께 해주실 텐데요. 몇 시부터 진행이 됩니까? 네, 오늘 2시 20분부터 마감을 같이 하게 될 건데요. 자, 종목을 항상 말씀드리죠. 수익률을 보지 마시고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지, 기업을 분석하거나 뭐 차트 분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오늘 또 관심 있는 종목들 찾아보는 함께하는 마감 오늘도 하겠습니다.
네, 돈과 수익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